주의하세요. 6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89%가 이 증상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착각하고 계십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쥐, 혹시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마그네슘 영양제만 사 드시며 진짜 문제를 방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야간 다리쥐의 20%는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혈전이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야간 다리쥐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걸 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72세 박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강 체질이셨어요. 일주일에 3번은 뒷산을 오르실 정도로 다리가 튼튼하고 정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으신 박 어르신의 모습은 제가 알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사온 사람처럼 눈빛이 퀭하고 평소 우렁차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여쭤보니까 박 어르신이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새벽 3시쯤 되면 어김없이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돌덩이로 다리를 찍는 것 같은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면 옆에서 주무시던 아내까지 깜짝 놀라 깨십니다. 아내가 다리를 주물러 주시는데 그 시간이 5분인지 10분인지 모르겠어요. 통증이 가라앉고 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해도 또 쥐가 날까봐 무서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지난 2달 동안 이게 거의 매일 밤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마 아니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50%가 야간 다리쥐를 경험합니다. 7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절반이 넘는 어르신들이 밤마다 이 고통을 겪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 탓 또는 마그네슘 부족으로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박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무려 3종류나 사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아내분이 다리를 주물러 주시고 파스도 붙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박 어르신의 다리를 직접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피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나오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지극히 정상이었던 겁니다. 박 어르신이 2달간 열심히 드신 마그네슘 영양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가 박 어르신의 양쪽 다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왼쪽 종아리가 오른쪽보다 확실히 더 굵어 보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약간의 열감도 느껴졌습니다. 발등 동맥을 만져보니 맥박이 오른쪽에 비해 약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즉시 혈관 초음파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박 어르신도 저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왼쪽 다리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작은 혈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만약 며칠만 더 방치했다면 그 혈전이 떨어져다가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급성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박 어르신이 밤마다 다리를 주무르셨다고 했죠? 만약 혈전이 더 커진 상태에서 다리를 세게 주물렀다면 혈전이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정말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한근고제 치료를 시작했고 박 어르신은 지금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걸까요? 야간 다리쥐를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야간 다리쥐는 박 어르신 경우처럼 위험한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근육 경련과 위험한 혈관 질환을 구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야간 다리쥐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신경 센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을 조이는 엑셀 센서와 근육을 풀어주는 브레이크 센서가 있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센서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브레이크 센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 전도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브레이크 센서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밤에 근육이 쉬어야 할 때도 엑셀 센서만 작동하면서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야간 다리쥐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여기에 잠잘 때의 자세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똑바로 누우면 발끝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특히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 이불 무게 때문에 발이 더 아래로 눌립니다. 이 자세를 의학 용어로 족저굴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밤새 유지됩니다. 짧아진 근육에 고장난 신경 센서가 갑자기 수축 신호를 보내면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그네슘을 아무리 드셔도 다리쥐가 안 나아지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물론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야간 다리쥐 환자의 70% 이상에서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입니다. 진짜 문제는 신경 센서의 노화와 잘못된 수면 자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건 단순한 근육 경련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야간 다리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서 훨씬 더 위험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박 어르신처럼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3가지 위험 질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박 어르신이 걸렸던 바로 그 병입니다. 다리 깊은 곳에 있는 정맥의 핏떡, 즉 혈전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혈류를 타고 심장과 폐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동맥을 막으면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최악의 경우 급사할 수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쪽 다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한쪽 종아리만 유독 굵어 보이거나 퉁퉁 부어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부은 다리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피부가 붉게 변해 있거나 핫팩을 대고 있는 것처럼 열감이 느껴진다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종아리를 가볍게 눌렀을 때 평소와 다른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로 다리를 주무르시면 안 됩니다. 주무르면 혈전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셔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위험 질환은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건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다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병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신 분들에게 특히 많이 생깁니다. 말초동맥 질환의 증상은 심부정맥 혈전증과 반대입니다. 다리가 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갑고 창백해집니다. 발이나 다리를 만져보면 다른 쪽보다 확실히 차갑습니다.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등 정중앙을 찾으세요.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볍게 누르면 발등 동맥의 맥박이 느껴집니다. 양쪽 발을 비교해서 한쪽 맥박이 유난히 더 약하거나 아예 잘 안 느껴진다면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초동맥 질환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